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데 아이는 아직 없는 상태라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이라도 조금 해볼까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는 위로 아직 장가 안 간 오빠가 한 명 있고 남편은 집안에서 외동아들이에요. 3년 전 처음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아버님 인상이 참 점잖고 좋아 보였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조금 까칠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요리는 잘하냐고 물어보시고는 둘이 결혼하면 맞벌이를 하고 살아야 할 텐데 자기 아들 아침밥은 굶기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살면서 아침 먹는 걸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침은 각자 알아서 시리얼이나 과일빵, 그리고 정 먹고 싶으면 본인이 챙겨 먹고 출근하면 되지 않겠냐고 대답을 했더니 순식간에 어머님 표정이 굳어버리더군요. 그러면서 귀한 자기 아들 기껏 장가 보내는데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게 생겼다며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후로 대놓고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아버님이 너무 괜찮은 며느리감이 왔다고 밀어붙여서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시부모님께서 신혼집에서 꽤 멀리 살고 계셨기 때문에 자주 얼굴 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명절이나 기념일에 한 번씩 보는 게 전부였는데 어머님은 그때마다 본인이 저를 싫어한다는 티를 꼭 내야 직성이 풀리시는 듯 행동하셨고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너무 대놓고 저와 거리를 두시니까 솔직히 저도 어머님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뭐 나름 좋은 점도 꽤 있더라고요. 결국 이런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갈등을 눈치챈 남편이 나중에는 명절만 제외하고는 본인 혼자 시부모님을 만나고 오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를 배려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중간에서 곤란한 상황이 너무 싫어서 그랬다네요. 아무튼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고 그나마 시아버지한테만 종종 안부 전화 드리는 게 고작이었지요. 남편도 저와 자기 엄마 사이를 포기하다시피 했고 저는 편하게 지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대신에 남편이 시댁을 챙기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원래 옛날부터 제 성격이 누가 저를 싫어하거나 말거나 제 뒤에서 욕만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 2년 가까이는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에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상황이 확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어머님 성격이 저한테는 거지 같았지만 사실 시부모님 두 분의 금술은 꽤나 좋은 편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정말 성격이 부드럽고 가정적이시라 아마도 시어머니의 성질을 잘 받아주셨던 모양이었고 남편 말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시부모님이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못 봤답니다. 그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남아버렸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워낙 저를 안 좋아하시니까 제가 직접 뭘 해드리기는 그렇고 대신에 남편 시켜서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라며 넉넉하게 용돈도 챙겨줬어요. 그리고 어차피 어머님 댁에 들리는 김에 웬만하면 자고 오라고까지 배려를 해줬지요. 사실 저도 몇 번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려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여전히 노골적으로 저를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지길래 그냥 포기해버렸던 거고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그전까지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자주 술을 드시는 데다가 한 번 술을 마시면 완전히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평일 주말 안 가리고 마시기 때문에 저희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어머님 전화가 많이 걸려오더군요. 물론 다행인 건 저한테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는 모양인데 한 번 전화를 하면 기본 1시간은 넘게 통화를 합니다. 그것도 밤 11시가 넘어서 전화를 할 때면 솔직히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요. 처음엔 어머님 상황인지라 이해하고 아무 말 안 하려 했었는데 점점 술 취해서 전화하는 횟수가 늘어가게 되면서 저도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도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안 그래도 본인 역시 부담스럽다며 몇 번이고 좋게 말씀을 드렸다는데 어머님이 술 취해 전화하는 버릇은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죠. 그래도 남편이 주말이나 쉬는 날을 이용해서 어머님을 자주 찾아뵙고
그만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을 했지만 들인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밤늦게 전화해 울고불고 하는 건 기본에다가 두세 번인가 새벽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서 급하게 남편이랑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결국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더군요. 평생 아버님과 아들 이렇게 두 남자와 함께 살다가 아들은 장가 보내고 아버님까지 하늘로 보내드리고 나니 혼자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 점은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전적으로 어머님에게 양보하다시피 했어도 아무 불만 없었던 거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남편 입에서 합가 이야기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자기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솔직히 합가할까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를 미워하셨던 어머님에다가 지금까지 며느리가 대놓고 싫다는 시어머니랑 어느 누가 합가하고 싶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렸죠. 대신에 우리 집 근처에서 사시면서 당신이 자주 찾아뵙고 챙겨드리는 건 이해해주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론 남편도 합가하자는 소린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올 초에 설날이 돌아왔는데 저는 여느 때처럼 명절 당일 아침에 찾아가서 차례만 대충 지내고 빠져나올 생각이었어요. 사실 신혼 초만 해도 하루 일찍 가서 음식 준비부터 같이 도와드리긴 했어요. 하지만 제 음식 솜씨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던지요. 급기야는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시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서 시집 보낼 생각을 했냐고 별의별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시길래 저도 그 말에 못 참고 터져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항상 저는 명절 당일 아침에 가서 다른 잡일만 도와드리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무튼 아침 차례가 다 끝나고 음식 정리하는 걸 대충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리에 주저앉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겁니다. 놀란 남편이 시어머니를 달래려 다가가자 남편 손을 뿌리치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자기를 방해꾼으로 보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냥 시아버지 따라서 갔어야 하는데 명줄 즐긴 게 천추의 한이라고 아주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정리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소리를 하면서 마치 저를 나쁜 사람처럼 만드는데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시고 가서 한참 동안 달래주었고 저는 일단 하던 일은 마무리해놓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상황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겨우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시어머니 생각에는 제가 자기 아들과 본인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로 여기는 건 아닌가 하는 추측뿐이었죠. 남편이 나중에 저한테 늦은 사과를 하면서도 그 와중에 자기 엄마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이해해달라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솔직히 내가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딸인데 왜 시어머니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날 남편이랑 또 한 번 크게 싸웠네요. 그런 일이 있은 후로도 술 취한 시어머니의 전화는 계속 남편에게 왔었고 물론 저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자지간에 전화하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 그냥저냥 참고 지냈어요. 하지만 얼마 전 주말에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는데 저녁 시간쯤 또 다시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의리에 그랬듯이 안방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40분이 지나도 도무지 전화를 끊을 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순간 지금까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던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거기다 어차피 저녁 먹을 시간이 가까워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통화 내용을 엿들었지요. 시어머니가 기본적으로 며느리인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이랑 본인 사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려온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고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남편이랑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원체 어머님 목소리가 걸걸하고 목청이 좋은데다가 늘 일반 사람보다 두 배는 크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스피커폰이 아니라도 대화 내용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죠. 어머님은 여전히 혼자 살기 힘들다는 말씀을 반복하셨고 남편이 주말에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지만 뒤이어 시어머니는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험한 욕설로 제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고 무슨 년 온갖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반응이었죠.
앵무새처럼 저를 욕하는 자기 엄마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맞아 맞아 그년이 그렇지 뭐. 엄마가 이해해야지 어쩌겠어라 등등의 말로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뒤에서는 못할 말이 없다고는 하나. 일방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그런 식으로 욕을 먹고 있으면 최소한 말리지는 못할 망정 동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의 막말은 저를 욕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한다는 말이 이제 그만 이혼하고 본인이랑 같이 살자고 떼를 쓰는 겁니다. 예전처럼 한 집에 살아야 자기도 살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어물쩡 화제를 바꾸기만 하고 확실하게 대답도 못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인기척을 냈고 화들짝 놀란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끊고 물어보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대요. 자기 엄마가 술 취해서 마음에도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한 거라고 자기는 그저 엄마 마음 달래드리려는 목적 하나로 맞장구만 쳐준 거랍니다. 솔직히 남편이 뭐라고 하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아무리 시어머니 처지가 딱하다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꼭 며느리를 뒤에서 잘근잘근 씹어야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해도 남편이 말려야죠. 아니 제가 시어머니한테 죽을 죄를 지었으면 또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지속적으로 미움만 받아온 죄밖에 없는 저를 왜 그렇게나 증오하는지. 거기다 그럼 자기 엄마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아내한테 별의별 욕까지 하는 남편을 뭘 믿고 계속 같이 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두 모자 사이를 갈라놓은 나쁜 년 취급을 당할 바에는 그냥 되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날 남편에게 이혼하자 말을 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쭉 살아왔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직장 때문에 부모님이랑 살던 곳에서 떨어진 저희 지역으로 혼자 이사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저랑 사귀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신혼집은 저희 아빠가 집을 하나 내주셔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공짜로 살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따지고 들자면 저나 남편한테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아빠 집인 거죠. 남편은 끝까지 억울하다면서 입으로는 무슨 말인들 못하냐고. 안 그래도 자기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까지 본인을 힘들게 하냐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너랑 결혼해서 이런 죄인 취급받고 살아야 하냐 되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사랑받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잘못도 없는데 쌍욕 먹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 말했어요. 그리고 막말로 당신 어머니가 나를 저렇게나 싫어하고 증오하는데 나중에라도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냐고 벌써부터 내 편 하나 못 들어주고 자기 엄마한테 꼼짝도 못하는 당신을 내가 뭘 믿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냐 그랬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외동아들인데 나중에라도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저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누가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지금이라도 갈라서자 했더니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바닥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알겠다며 힘없이 대답하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사실 처음엔 조금 마음이 약해진 거 인정할게요. 물론 남편이 중간 역할을 더럽게 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협의 이혼 상담을 받으러 여기저거 쫓아다니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받기 싫었지만 받았어요. 언제까지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기다 제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전화를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첫 마디부터 쌍욕으로 시작하시는데 진짜 태어나서 먹은 욕보다 그날 하루 얻어먹은 욕이 훨씬 많을 겁니다. 네가 뭐가 그리 잘나서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 생각이냐부터 정작 자기가 먼저 이혼하라 꼬드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제가 건방지고 주제를 모르는 년이래요. 잠자코 전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한참을 떠들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지쳤는지 잠잠해지길래 저는 하실 말씀 더 없으시면 끊겠다 하고 통화를 마쳤는데 그나마 남편에게 남아있던 미안함이나 미련 같은 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시어머니와 계속 인연을 맺고 살아봐야 저만 정신병 걸릴 게 뻔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일사천리로 이혼 과정을 거쳤고 지난달 저랑 남편은 완전한 남남이 될 수 있었네요. 딱 한 번 남편이 아쉽다며 저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냐는 식으로 매달린 적이 있는데 그때 바로 시어머니와 통화 내용을 들려줬더니 그나마 양심은 있는지 군소리 없이 물러나 주더군요. 현재는 살던 집 정리해서 아빠한테 다시 돌려드리고 회사 근처에서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만 하더라도 걱정이 참 많았어요.
과연 나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요. 하지만 막상 부딪혀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이왕 한번 실수한 거 더 이상 마음 쓰지 말고 남은 인생이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고요. 뭐라던 잘 풀리게 여러분들이 응원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